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과학과 최무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지방 간의 새로운 유전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연구 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논문이고요. 네이처 지네틱스에 최근 게재가 되었고, 옆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홍성은 학생, 지금은 박사가 되었습니다만, 홍성은 박사가 제일 저자로 저희 랩에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저희 내과, 보라매 병원의 내과의 김원 교수님께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저자로 외과의 서경석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약대 강건욱 교수님, 그리고 크립의 손명진 박사님께서 저희 연구 같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저희가 즐겁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 중에 좋은 저희 연구 대상 질환으로 저희는 지방간, 그래서 MESLD라고 하죠.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hepatitis. 그래서를 이제 김원 교수님하고 같이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요. 메슬리 자체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전형적인 만성질환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체 성인 중에 4분의 1 정도가 걸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팩터와 유전적인 팩터가 동시에 작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컴플렉스 디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유전자들이 그 지방 간에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지와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맨하탄 플랫이고요. 지와스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지와스 방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N수를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전자들이 과연 모두 다 지방간을 일으키는가, 커잘리티라고 하죠. 커잘리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EQTL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Expression Quantitative Trait Lossi라고 합니다. EQTL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학부 때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하나의 스닙이 있고요. 변이, 여기서는 스닙 X라고 저희가 할 텐데, 스닙 X가 인접한 유전자 진 Y의 발현도를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보시면은 스닙 X의 유전형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변화가 이렇게 보인다면 저희는 이것을 EQT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질환 연구에도 쓸 수 있고, 또는 신약 개발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스닙부터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면 유전자에서 질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패스웨이를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좀 좋은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와스에 좀 상당한 좋은 대안으로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QTL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임상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RNA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필요성은 이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임상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개발한 방법이 리스폰스 EQT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EQTL은 EQTL인데,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주 빨간색이 보면은 유전형 특정 스닙이 CC, CT, TT로 감에 따라서 AGX2라는 유전자의 발현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모든 샘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자군에서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저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C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AGXT2가 환자군에서 확실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환자가 아니구나, 환자라도 특정 유전형에 따라서 발현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 AGXT2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있던 환자들을 서브타이핑을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AGXT2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약을 만든다면 우리가 미리 이제 선행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트리트먼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를 통해 특히 이제 EQTL, 그리고 점점점 발전된 어떤 연구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보통 실험적인 어떤 너무나 좀 아이디얼라이즈 되어 있는 너무나 좀 이상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좀 리얼 월드에 맞는 복잡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EQTL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디비주얼 헤트로지니어티, 즉 똑같은 지방간 환자라도 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새로 저희가 이제 포함된 그런 개념인데요. 환자의 간 조직이라도 모든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모두 똑같지 않다. 좀 어떤 세포는 건강하고 어떤 세포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서 이것들을 저희가 또 포함해서 실제로 저희가 좀 정말로 이제 현 상황에 맞는 복잡성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로우 행잉 프루트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뭐 유전학이 제대로 이제 지와스도 시작되었고, 뭐 홀엑솜, 홀지놈, NGS를 통한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발전이 최근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왔었는데요. 그래서 로우 행잉 프루트는 이미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유전자들은 특히 이런 복합질환,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로우 행잉에서 미드 행잉, 하이 행잉으로 올라가면서 특정 환자군에만 저희가 타겟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어쩌면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어떤 디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김원 교수님 그리고 서경석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건강한 헬시 조직 23케이스, 그리고 매슬, 그 다음에 얼리 매쉬, 어드밴스드 매쉬, 지방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간 조직을 토탈, 그래서 25케이스, 그래서 모두 48케이스의 간 조직에서 저희가 싱글 뉴클리어 RNA-seq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환자, 같은 그 샘플을 주셨던 참여자들에게서 혈액에서는 DNA를 뽑아서 DNA에서 이제 특정 변이들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RNA 발현, 유전자 발현 정보와 DNA 변이 정보를 저희가 합해서 EQTL 폴링을 했고요.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가 Interacting EQTL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워 어널리시스고요. 저희가 50명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변이들을 모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가 그런 결과를 얻고 저희가 50케이스를 모았고요. 그래서 그 50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싱글스 RNA-seq을 하는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유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군부터 이제 점점 시비어해지는 군으로 감에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세포들의 어떤 변화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은 학생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군이라도 어떤 세포는 덜 아프고 어떤 세포는 더 아프고, 또는 어떤 세포는 이렇게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로블이라는 육각형의 이제 간을 이루고 있는 소 조직이 있는데요. 이 소 조직에서의 어떤 그 위치 같은 정보를 저희가 세포별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성은 학생이 아주 훌륭하게 그런 것들을 다 구성을 다 풀어서 이렇게 세포마다 아픈 세포, 안 아픈 세포, 또는 로블에서 중간에 센트럴에 위치해 있는 세포, 아니면 페리페럴에 위치해 있는 세포 등등을 다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이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유전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Interacting EQTL이라는 방법론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인데, 먼저 왼쪽에 HSD17B13이라는 유전자를 보시면 묘블에서 이제 센트럴에서 이제 페리페럴로 가면 갈수록 발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아래쪽에 이제 그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제 PC 부분에서부터 PP 부분으로 갈수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발현도가 올라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유전형에 따라서, 특정 스닙의 유전형에 따라서 올라가는 레이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PP에서 좀 더 유전자가 올라가는 것을 패턴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비슷하게 CYP4V2라는 유전자도 이제 센트럴에서 페리페럴로 갈수록 발현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이 역시 유전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새롭긴 한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뭐 so what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좀 다른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다른 이제 ALT를 가지고 지와스를 했더니 HSD17B13이라는 유전자에서 시그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시그널이 나올까라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 이유였다. 다시 말해서 아주 미묘하긴 한데요. 유전형에 따라서 발현도가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발현도가 공간적인 정보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인터랙팅 EQTL을 많이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것은 EQTL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닙이 특정 유전자의 발현도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의 하나의 더 업스트림, 다른 전사인자 같은 것이 이런 스닙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업스트림 팩터가 여러 가지 EQTL을 동시에 발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저희가 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학생이 아주 세심하게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특정 전사인자가 있고요. 그것이 인터랙팅 EQTL을 바로 조절을 하고, 즉 스닙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제 그 전사인자가 바인딩을 하고 안 하고를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특정 셀 스테이트, 그러니까 세포가 아프고 안 아프고 혹은 센츄럴일까 페리페럴일까에 따라서 이것이 또 조절이 되어서 결국은 타겟 지인을 변화시키고, 만약에 그 타겟 지인이 질환을 연관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재밌는 패스웨이가 발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생물정보학적인 패스웨이를 성은 학생이 만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퀄텟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4개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한 601개의 퀄텟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재밌는 시그널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와스하고 이제 저희가 교집합을 찾아보니까 23개의 퀄텟이 실제로 이미 메슬디와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 퀄텟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3개를 더 중점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FOXO1이 특정 스닙에 바인딩을 할 것 같다. 그 스닙의 유무에 따라서 그 바인딩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 같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M12라고 하는 세포가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의 바인딩이 달라지고, 이것이 EFHD1이라는 타겟진의 발현도를 변화시키면은 결국은 메슬디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패스웨이를 저희가 주목을 했고요. 먼저 이제 분석적인 것을 보여드리면, FOXO1 자체는 실제로 헬시 헤파토사이트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FOXO1과 HEP-M12라는 시그널이 상당히 잘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닙의 유무에 따라서 FOXO1의 바인딩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전사인자가 스닙에 바인딩하고 안 하고 여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 EFHD1의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본다면, 지금 새로 띄어진 그림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지금 6개의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3개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에서는 특정 스닙의 지노타입에 의해서도 특별히 발현도가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환자군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로우, 미드,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환자군에서도 가장 많이 아픈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미드가 중간, 하이가 상당히 좀 컨트롤과 비슷한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것이 환자에서 나온 세포들인데 건강한 세포는 컨트롤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드는 약간 중간 정도이고, 로우로 가면은 특히 맨 끝에 TT 캐리어들은 EFHD1이라는 유전자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형에서 그리고 특정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만 이 유전자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FHD1이라는 유전자 자체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발현되고 있고 칼슘 바인딩 프로테인이다 라고 그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성은 학생이 직접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실제로
스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로 전사인자 FOXO1이 바인딩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받고 실제로 저희 예측대로 레퍼런스일 때는 바인딩 안 하다가 스닙이 있는 경우는 변이가 생겨서 바인딩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봤었고, 그거 덕분에 실제로 익스프레션도 잘 조절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인비트로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콜텟이 실제로 작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기는 이제부터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연구자분들께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건욱 교수님께서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제 마우스 헤파토사이트 셀 라인에서 실제로 EFHD1 자체가 오버 익스프레션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메슬디 피노타입이 레스큐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환자군에서만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요. 건강군에서는 올라가 있었고, 특정 유전형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증명해 주시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크리비오 손명진 박사님께서는 이제 간 오가노이드 전문가신데, 저희가 실제로 스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오거노이드를 저희가 3개씩 얻었습니다. 그래서 3개. 그래서 이 6개의 오거노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 스닙의 유무에 따라서 지방간 피노타입이 EFHD1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실험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생각대로 EFHD1이 다시 올라가면 특히 스닙이 TT가 있는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레스큐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분석적으로 보았고 예비 실험으로 봤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컨펌이 되었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희 연구를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저희는 만성질환의 어떤 유전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그 중에서 질환 타겟으로는 메슬D를 저희가 타겟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의 질환군과 컨트롤해서 저희가 조직과 혈액을 얻어서 저희가 EQTL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으나 특히 마지막에서 저희가 한 600개 정도의 좀 콜텟을 찾았고, 그 중에서도 23개 정도 질병과 좀 더 가깝게 임플리케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컴플렉스 지네틱스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인간에게는 2만 개가 있는데요. 2만 개 유전자마다 특정 트레이트,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마치 나무의 어떤 그 등뼈를 구성하는 그런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와스나 DEG에서도 볼 수 있는 좀 더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까 첫 번째보다는 덜 중요한 어떤 서세티빌리티를 부여하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로 어떤 너무나 컴플렉스한 이런 그 만성질환의 어떤 지네틱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QTL을 통해서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또 사람마다 그리고 질환의 어떤 특징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로 그때 되면은 저희가 컴플렉스 디지즈의 어떤 프로파일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